작년 말부터 좀비 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정리하겠다, 기업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러다가 총선 이후로 슬그머니 미뤘습니다. 자, 총선 전에 그런 정리가 되면 경제가 안 좋은 것이 부각이 되어서 여론이 나쁠까봐 그렇겠죠. 근데 총선이 끝나면서 이제 조선, 해운 등의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도저히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과연 여당이 이렇게 참패를 해버려서 이 정부를 제대로 이런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못할 것이다 이래 봅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요. 그거를 갖다가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표현한 겁니다. 즉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들어갈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과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담보증권 MBS를 한국은행이 사서 시중에 돈을 풀겠다 이거죠. 사실은 뭐 시중에 돈을 풀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대상인 기업들과 그 다음에 이 주택자금을 상환하는데 애로에 놓인 상환이 좀 어려운 계층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풀겠다는 겁니다. 즉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주택자금 상환 대상자들한테 그걸 부담을 좀 들어주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야당은 이를 반대해 왔습니다. 금융시장 혼란과 가계부채가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죠. 왜 가계부채가 증가가 불가피한가 하면 정부가 그 가계 주택담보증권을 사들이게 되면 그 돈이 결국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주택자금을 상환해야 될 사람들한테 상환을 갖다가 더 연기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빚을 더 내주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거나 안 그러면 주택을 갖다가 이 담보로 살려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 증가해주는 형태로 늘어나서 결국 이 가계부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이 부채, 부동산 부채, 담보 부채를 갖다가 늘리게 되는 이런 형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고용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운업이나 조선업 등 이런 산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여기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과잉 공급 상태의 부실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망해가는 한계 기업들을 그냥 이대로 놔놔서는 그냥 이 곡소리가 크게 나겠죠. 아마 대량 실업이 몇만 명 단위의 실업이 곳곳에 조선, 해운 등에서 날 겁니다. 자,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구조조정을 크게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경기가 나쁘다는 것이 이렇게 입증이 됐고 또 당분간 좋아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정부의 부채가 정부 은행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에게 망하지 않게 하려면 계속 돈을 떼주고 그 돈이 월급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숫자의 부채가 누적되면서 결국은 이런 기업 부채가 나중에 이 정부의 어떤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채가 쌓여가다가 수습이 안 되면 나중에는 이것이 국가 부채로 터져버릴 수가 있겠죠. 결국 부실기업 구조조정 자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방식을 양적 완화가 아니라 재정 정책으로 풀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지만은 자, 결국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투입되어서 이것이 과연 구조조정을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수습이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쉽지가 않다고 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낸 경제민주화 정책도 가속도가 붙을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가계와 기업 간의 소득 분배 개선, 무상 보육 100% 국가 책임제도 등을 내걸었는데요. 제3당으로 캐스팅 보트를 지게 된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정책이 비슷하고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부 여당이 또 추진해왔던 노동법 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반대해왔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가 한국 국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무디스 신용평가회사가 국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입장을.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노동구조개혁 등을 이렇게 하기 위한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게 되면서 정부가
제대로 경제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법인세 인상 이런 정책 논란도 커질 거라 보고 있는데요. 더민주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한 법인세 현행 25에서 25%의 인상 및 대기업 사내 유보금 배당 수익에 대한 활증과세 정책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자, 법인세야 회사가 내는 세금을 이야기하니까 잘 아실 거고요.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라는 것은 대기업이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이것저것 쓰고 배당도 하고 비용도 다 지출하고 그러고도 남은 부분에 있어서 사내에 그 투자를 다시 하지 않고 고용을 늘리지 않고 남은 걸 그냥 회사에 재놓은 게 이것이 지금 뭐 한국의 5대 기업이 4,500억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쌓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할증과세를 하자라고 지금 야당은 들고 오고 있습니다. 중갱년은 상위 0.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65%를 내고 신고 대상 기업 중 절반은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한마디로 이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형 양적 완화를 해서 해운 조선이나 부동산 등의 돈을 풀겠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야당이 추진해온 어떤 대기업에 대한 경제 민주화 정책들도 상당히 압박이 가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을 다 합치면 171석이니까 오히려 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들을 정부가 그걸 이제 막는 방식으로 이 칼자루와 칼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 대통령이 해온 4대 개혁과 노동개혁에 관한 법률들도 통과가 쉽지 않아졌고요. 법인세 인상이나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대한 할증과세도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현 정부는 그간에 해왔던 주요 경제개혁 정책이라고 불리던 부분이나 노동개혁 부분에서 이제는 거의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야당이 현행 노동개혁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정부가 해오던 서비스산업발전법이라든지 이런 4대 개혁과 관련된 각종 입법 문제도 이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야당이 소수자로서 국회 선진화법을 활용해 가지고 여당의 발목을 잡을 때 대통령은 일하지 않고 몇 년 동안 계류시키면서 국회에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뚜렷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는 놀고 먹고 한마디로 무용한 야당을 심판해달라. 경제 활성화의 방해가 야당이다 이렇게 주장해왔는데 국민들은 그런 야당을 이번에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나 각종 연설에서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야당에 대한 비판을 거론하기가 이제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말은 할 수야 있겠지만 그야말로 너뚜리에 불과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요 왜 이렇게 망쳤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주장이 옳고 그 다음에 정부 여당의 주장이 옳고 초이노믹스를 주도해온 최경환 전 부총리의 주장이 옳고 4대 개혁의 방향이 옳고 그 4대 개혁이 뭡니까?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개혁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옳다면 그걸 갖다가 밀어붙이기 위한 법을 갖다가 통과시킬 수 있는 이번에 20대 국회에서의 안정적인 다수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렇다면 이 집구석 싸움이나 이런 거 다 사전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애를 미길 만한 사람이 있으면 미리미리 정리해서 쫓아내버리든지 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이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과반수 이상을 얹어줘야 된다고 제대로 논리적으로 호소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선거를 이따위로 끌어오다가 다 망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뚜리만 할 겁니까? 자업자득입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 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자, 20대 총선 이후에 전월세 상한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답니다. 단번에 수천만 원씩 올리는 이런 미친 전세값을 잡기 위해서 전세와 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묶겠다는 정책입니다. 현재 전월세 상한에 대해서 거론되는 이 양은 5% 이하로 묶는 방안입니다. 자, 여기에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세트로 묶인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입니다. 2년의 전세 계약이 끝나면 한 번 더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집주인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함부로 전세금을 올릴 수도 없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세입자를 쫓아낼 수도 없게 됩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인데요. 전월세 상한제는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적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으로 올라서면서 이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추진력이 한층 배가 됐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를 통해서 이걸 재추진할 거라 이렇게 보이는데요. 새누리당은 부정적이고 국민의당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아직 없습니다. 자,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걸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전월세 가격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가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제도고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과 미국 일부 대도시, 뉴욕 등에서도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정 임대료를 정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무주택자를 위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만큼 이제 한국도 도입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전월세가 너무 오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전월세 상한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월세 계약 시점에 미리 임대료를 올려받아 단기간에 임대료 폭등이 올 수 있을 것이고, 현재 뉴스테이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도 혼선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 좀 오rom한 분이네요. 저는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료, 이거는 싼 전월세입니까? 전세를 조금 반전세쯤 하고 월세를 일반 월세만큼 보다 조금 낮은 수준 내는 그 정도 해서요. 사실상 전세도 놀고 월세도 내는데 만만찮은 월세 아닙니까? 이거 누구 좋아라 하는 겁니까? 대기업들이 아파트 안 팔리니까 이제 파는 아파트보다 전세금을 받아서 투자 비용의 일부를 건지고 또 월세를 받아서 짭짤하게 챙기고 이러려 하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 이자 갖고요. 이 대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뉴스테이가요. 자, 또 뭐 정부 기관에는 이렇게 상한선을 가지면 시장을 왜곡을 갖고 온다. 임대료가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집주인이 관리를 손을 놔 결국 임대주택이 슬럼화될 가능성도 있다. 저도 전세 살지만은요, 집주인이 뭐 집에 신경 쓰는 거 안 봤습니다. 저는 한번 가면 7년 8년씩 사는데요. 그냥 죄가 고치지요. 자, 결국 전월세 상한 같은 부분을 지금 얼마나 많은 집 없는 국민이 반쯤되는데 이런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이 부분을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방치를 하기보다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를 하려고 했어야 된다 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이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전월세 상한을 내야 되겠죠. 아니 독일이나 무슨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들은, 미국의 대도시입니다. 벌써 뭐 지금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없어서 상한제를 합니까? 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상한제를 안 하면 안 될 사항이 되었으면 상한제를 해야죠. 저는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요, 지역별로 다들 월세나 임대료나 전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공시지가처럼 공시임대료, 공시전세 제도를 정해가지고 얼마를 받던 자유인데 그 이상을 받으면 한 50% 정도를 세금으로 환수해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함부로 못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은 강남대로 비쌀 거고 또 싼 동네는 상대적으로 쌀 건데 그걸 공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임대료 수준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 각 땅마다 임대료 그 공시지가가 다 다른데 그러지 않습니까? 공시임대료 제도를 지역별로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케 해서 중앙정부가 그걸 다 취합해서 전산망에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사실상으로 상한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안 들이놓을 건데 애초부터 안 된다라는 발상, 그러면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발상,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킨다, 교란시킨다, 이거 항상 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 센 사람은 시장의 질서를 지키면서 일을 다 합니까? 이제는요, 전 솔직히 현 정부나 여당이요, 경제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 100% 진다라고 확언을 해주고 싶다.